52페이지예요. 근데 세법은요, 수업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시 반까지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1시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될 테니까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4교시인데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할게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아셨죠? 이렇게.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꼭 한 번 정도 예상하시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납세 의무예요. 납세 의무. 네. 자, 우리 교재 52페이지예요. 납세 의무. 부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다라고 했을 때 이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이거든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뭐가 된다? 소멸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뭐냐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기존에 하셨던 무슨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응?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의 순환주기 이론이에요. 생의 순환주기.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 과정을 생의 순환주기라고 하는데 이 생의 순환주기를 갖는 걸 생물, 그렇지 않은 걸 무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의 순환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그냥 기초 과학의 용어인데 이 생의 순환주기 이론이 다른 학문에도 다 이렇게 뭐가 되냐면 접속이 돼요. 다 응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과에서 마케팅론 배우다 보면 제품의 생애 순환주기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애 순환주기 이론이 모든 학문에 다 이렇게 접속이 되고 접합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세법에서도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아닌데 이런 납세 의무도 하나 어떤 생물화해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 시 뭐가 된다?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걸 말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된 것을 우리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법 공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과세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 과세 요건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거를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아까 안 읽었지만 과세 요건 법정주의예요. 과세 요건 법정주의야. 여러분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라고. 여러분들 세법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야. 왜? 세법 과세 요건이 뭐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줬어. 과세 요건 법정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대한 사항을 뭐 한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취득세를 내야 할지 안 내야 할지는 우리 관행이나 우리 어떤 경험에서 취득세를 내고 안 내고 판단되는 거 아니죠. 이거 사면 취득세 내라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 사면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경험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과세 대상을 외우면 돼. 누가 내야 돼? 리스 물건일 땐 누가 취득세 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뭐 해놨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고, 그 정해놓은 걸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을 암기의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그러면 공법의 암기사항이 엄청나게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도 암기사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과세 요건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 민법에서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 돼. 아셨죠?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채권, 조세채무, 즉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계약이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깜빵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어떻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합의해서 세금을 도출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자동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 없다는 거다. 계약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셨죠? 그러면 자, 계약이 불필요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뭐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럼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고 법에서 이때를 성립 시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안 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그때야라고 하는 것을 외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페이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것을 우리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라 하고,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 요건이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뭐가 된다? 자동으로 성립된다라고 하고, 그 자동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한다? 계약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먼저 책 페이지는 53페이지고요. 우리 부교재는 8페이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립 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겠어요? 취득하는 때겠죠. 당연히 취득하는 때겠죠. 이렇게. 등록면세는 당연히 등기하는 때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게 있어요. 언제가 있다고요? 과세 기준일. 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될 수도 있고요. 7월 1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재산세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얘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국세 중엔 뭐가 있어요?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기를 하는 거 아셨죠? 먼저 외우면 돼요. 왜 6월 1일이야? 물으면 안 돼요. 아셨죠? 법에서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다? 6월 1일. 만약에 여러분들 5월경에 집을 사야 되는 분이 있다면 5월 달에 사야 돼요? 6월 달에 사는 게 좋아요? 6월 달에 사는 게 좋겠지. 왜? 6월 1일이 지나서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의 재산세 납세무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가 있어 없어 판단은 그해 6월 1일로 판단하는 거다. 그럼 6월 1일로 판단하는 세목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아셨죠? 근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7월 1일도 있다. 7월 1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주민세. 주민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등분, 재산분, 주민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민세가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균등분, 재산분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분, 사업소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3페이지 보세요. 옛날에는 균등분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다? 재산분이 있었는데 이 균등분을 뭐라고 하고? 개인분이라고 하고요. 재산분을 사업소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부교재 좀 고쳐주세요. 제가 분명히 고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니을번 또는 지방교육세 찾으셨어요? 우리 책의 54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세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이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들 세금의 성격이 독립된 세금이에요?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 부가세였죠. 어디에 부과됐었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따라 나온 세금 중에 하나가 지방교육세였잖아요.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금이 아니라 부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 독립된 성립시기를 가질 수 있겠다 없겠다? 독립된 성립시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언제 될 수밖에 없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 본세가 뭐겠어요? 지방교육세의 본세가 뭐가 있겠어요? 취득세가 있겠고 등록면세가 있겠고 재산세가 있겠지. 그러니까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가 될 거고 등록면세에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되겠고 재산세에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 있죠?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 있어요. 여러분들 성립시기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는 거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응? 자,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는 뭐 하는 때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때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구속될 때 그 이명박 대통령 사적 보셨죠? 논현동 주택 보셨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산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되기 전보다 된 후의 재산세가 몇 천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든 거야. 이게 감사에 이제 걸렸어요. 그럼 왜 감사에 걸렸냐 봤더니 재산세는 현황 부과의 원칙이에요.
그 용도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중 일부가 근린시설 등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누가 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에서 빠진 상태로 재산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재산세가 확 줄어든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감사히 지적이 돼가지고 뭐가 됐다? 다시 재산세를 수시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원래 재산세 성립 시기가 언제예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었잖아요. 이런 재산세마저도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수시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수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립 시기 이외에 언제가 된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지.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오세요. 넘어와서 국세입니다. 국세 성립 시기. 국세의 성립 시기인데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 특히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여러분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뭐라고 하죠?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뭐 하는 때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다. 왜요? 라고 묻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법에서 정해준 거라고. 왜인지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법에서 정한 거야. 물론 정해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왜 성립시기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립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고.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있어요. 과세기간 중에 성립한대요. 아셨죠? 그래서 과세기간 중에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가 있어요. 제 거래처 중에 이제 병원인 원장이 있는데요. 1년에 내는 세금이 4억을 냅니다. 엄청나죠. 4억을 번 게 아니고 4억의 세금을 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그 4억의 세금,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게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미리 반 내. 작년에 냈던 세금을 올해 미리 반축해서 내. 그리고 나중에 5월달에 세금 낼 때 미리 냈던 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예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어요? 6월 말이 중간 예납 기간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언제가 된다? 중간 예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거든요.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라고 해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커요, 작아요? 양도세는 웬만해서 몇 천만 원 넘어갑니다. 아셨죠? 양도세가 상당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양도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그 세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사기를 당하든 어떻게 되든 그 돈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내년에 가서 내게끔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부담이고, 양도세 체납률이 그래서 많이 높아졌어. 그래서 양도세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좀 내. 그래서 자,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되냐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양도일이 6월 30일이에요. 양도일이 7월 1일이라면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 양도했으면 8월 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 한 달이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필요 없어. 양도 한 달 빼. 6월달 빼라고. 6월달 빼고 언제까지? 8월 말까지. 7월달에 양도했으면 7월달 빼. 7월달 빼고 언제까지? 9월 말까지 된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납부를 시키려면, 납부를 하게끔 하려면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래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과세 기간 중에 납부를 하게 하려면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양도한 날이 성립 시기가 아니라 이 양도한 자산의 납세 의무의 이 예정신고 납부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성립 시기를 그 말일로 해서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내에 내게 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응? 이렇게. 그래서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중간 연합 기간이 뭐 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 그래서 미리 먼저 납부하게. 성립을 시켜야 납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도인데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에 말일. 예? 자,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체계도 없지만 부교재도 없지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지? 원천징수를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지? 그렇지, 특별징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원천징수 또는 무슨 징수? 특별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복권 당첨됐을 때 당첨금 전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농협 본점에서는 세금을 떼죠. 그 소득세를 뗐잖아요. 농협에서. 맞죠? 그럼 그거를 납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농협 본점이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징수하려면, 빨리 내게끔 하려면 미리 성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원천 징수한 소득세만큼 언제가 된다?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거 갖고 튀면 어떡할 거야. 맞죠? 걔 튀기 전에 빨리 받아 오려면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를 하는 때 바로 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교재나 또는 부교재에 없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뭐 해라? 부교재에 적어 놓던지 하든지 또는 책의 교재 요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소득세는 원래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예요. 근데 과세기간 중에 성립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 중간 하반 소득세는 중간 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즉 과세표준이 속하는 달에 말일을 성립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내라? 2개월 이내 내라. 그렇게 되는 거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바로 성립시기로 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래서 말인데요. 앞에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우리 페이지 53페이지에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방소득세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소득세가요. 개정 전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어. 그래서 개정 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독립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그 재난지원금을 일선 가게에서 뭐 카드로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만약 그런 가게들이 제보가 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무조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무조사의 권한이 국가에 있었어요. 세무서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나온 세금의 10%를 가져가는 거였어. 단순히. 근데 이제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세무조사의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하나의 부과되는 세금이었다가 이게 독립된 세금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세무조사에 어떤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지자체장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권한이 생긴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개정 전에서 뭘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었다. 다만 감면을 받았으면 감면세액에는 부과된 세금이 있을 수는 있었죠.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부과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뜻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요건데, 독립된 시기라면, 아니 독립세로 바뀌었다면 지방소득세야말로 이제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되겠죠. 아까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였기 때문에 성립시기가 본세 납세물 성립시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방소득세는 독립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단 성립시기는 소득세 성립시기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왜 특징이 되는지 알겠죠? 지방소득세가 성격이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립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언제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 그게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저는 분명히 이번 해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거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겨서 인지세 있거든요. 인지세 3번, 4번, 5번. 여러분들 아까 인지세가 어디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었다고 했었지? 인지세는 보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었어요. 아셨죠? 인지세는 취득과 거래, 양도, 처분의 단계에서 낸 세금이지만 보유 단계가 아니었다. 그건 상대적으로 좀 기억하시고, 이런 인지세는요, 첩용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지세 어떻게 납부해요? 예? 인지세 어떻게 납부하죠? 인지 주세요 해서 인지 사가지고 붙이면 끝이죠. 그러니까 인지세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세는 사고 붙여서 납부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인지세는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인지세가 어떻게든 납부가 되려면, 소멸이 되려면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죠. 맞죠? 그리고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걸 납부하면 소멸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절차가 있어. 신고를 하던 정부가 부과를 하던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소멸이 되는데, 인지세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절차가 없다고 해서 성립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한다?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인지를 첩용, 구입해서 붙이는 행위를 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첩용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가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인지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국세의 가산세 성립 시기예요. 우리 책은 55페이지에 있고요. 부교재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신고 납부기 한네,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예? 몇 프로?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 등일 때는 4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었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와 3% 가산세 있을 수 있었죠.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따로 있고 가산 금액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국세는 그냥 납부 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라고 해서 얼마예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인데 이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가 고지 전에 일별 가산세가 있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에 일별 가산세가 있을 수 있죠. 특히 고지서에 의한 납부 불손실 고지서 후에 일별 가산세는 몇 년 초과할 수 없고 5년 초과할 수 없었고, 맞죠?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일 때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 경과 후에는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무슨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가산세의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거야?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이건 언제가 됐어요? 법정 신고 기한이 뭐 하는 때? 경과하는 때가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신고 불성 가산세가 부과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신고 불성 가산세를 나중에 수정 신고나 기한 신고를 통해서 수정 신고는 최대 90%, 최소 10%,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 최소 2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일별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일별 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후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별 가산세가 매일 축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B번에 보시면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뭐 하는 때?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일별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이 뭐 하는 때? 1일이 경과하는 때. 매 1일마다 생기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3% 가산세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3% 가산세는 뭐가 나오고 나서? 고지서가 나오고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가산세, 국세 가산세 성립 시기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정리요.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러면 6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6가지. 자, 첫 번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게 있었어요. 이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있기도 하고 7월 1일이 있기도 하고 6월 1일 되는 거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 부동산세. 7월 1일에 성립하는 것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아셨죠? 이렇게 주민세 기억하시면 6월 1일 있고 7일 1일 있었다. 자, 두 번째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놈은 얘는 독립된 세금이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그 본세가 취득세일 있고 등록물세일 있고 재산세일 수 있으니까 그 본세금이 뭐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 다음에 수시 부과하는 지방세 있을 수 있죠? 재산세는 6월 1일이 성립 시기지만 그 재산세마저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로 넘어와서 국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세였거든요. 소득세. 이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자, 여기까지가 주된 문제였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가 납부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중간 예납하는 거. 그러면 중간 예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또
예정신고납부한 소득세 있을 수 있죠.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거든. 그럼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시기로 한다는 거죠. 6월에 양도했으면 6월 30일, 7월달에 양도했으면 7월 31일을 성립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내라. 2개월 이내 내라. 그 다음에 자 농협 본점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원천징수했던 부분을 걔가 계속 갖고 있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천징수한 소득세 언제 성립한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바로 성립시기로 해서 납부를 시켜야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소득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이런 지방소득세는 이제는 더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독립된 세금이었어.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하려는 세액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한 거야.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소득세가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 본다? 소득세의 성립 시기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세 성립 시기가 되는 때를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세 기억하세요. 인지세는 인지를 처병하는 때, 붙이는 때가 아니라 뭐 하는 때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고, 특히 국세의 경우 가산세의 성립 시기가 특징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국세 가산세는 신고 부정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고,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와 3%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죠. 자, 신고 부정실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가 되겠고, 맞죠? 그냥 신고기한 바로 지나면 가산세 나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가산세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3% 가산세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고지서에 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바로 3% 가산세가 생기는 거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주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볼까요? 확인 예제를 보시면 각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은 틀린 것은 소득세 언제가 된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되면 되겠다. 여러분들 5번에 제3분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 제3분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업소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 확정은 신고 납부와 뭐가 있다? 고지 납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보통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고요. 종부세는 정부부과제도예요.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인데 상속세는 정부부과제도입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다, 정부부과제도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뭘까? 즉,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납부제도인가? 예? 자, 무엇의 차이냐면요. 세액의 결정권자예요.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부는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과세권자가 돼요. 그럼들 이에 비해서 정부 부과제도는 전적으로 과세권자한테만 결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들 여러분들이 소득세나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정부는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신고를 안 했으면 뭐가 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신고납세제도는
전적으로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X.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면 확정이 돼요. 근데 그가 신고를 안 하거나 그가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과세권자도 2차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고 기하는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야. 신고납부 제도니까 자기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득세나 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하면 그 수정신고조차도 확정력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나 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그렇다면 이때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세목이 뭐가 있어? 세목이.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이 신고납부제도 세목이에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세목은.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만큼은 정부 부과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세무시장에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결국? 그렇지. 이재용 상속세가 얼마나 할까? 최고치면은 변함이 없을 텐데 그 최고치가 얼마나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10조를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 내 신고를 해야 돼요. 증여세는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곧 다가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월 내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확정력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왜 신고하는 거야? 얘는 단순한 협력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먼저 신고하게 하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돼요. 몇 년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뭐 한다? 확정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는 뭐가 된다? 신고의 의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권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것도 김영삼 전 정부실로 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했던 자기가 위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금융실명제고요. 또 하나는 OECD 가입이에요. 이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 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제도적으로 선진화돼야 돼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국세청 그 표가 뭐였냐면 선진조세였어. 김대중 대통령 때 따라서는 공정세정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철학에 따라서 그 국세청의 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선진조세를 외치면서 모든 제도를 선진화된 제도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도가 신고납세 제도로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양도세를 우리가 신고 안 했어요. 내가 부동산 양도했어 등기하려면 세무서 가서 나 이렇게 양도했으니까 세금 내게 해주면 거기서 세금 계산을 해줬어. 그리고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목이 다 신고납세 제도 세목으로 바뀌는데 다만 부자세 세금, 부자들이 내야 될 이 세 가지 세금은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 문제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에서만 확정될 수는 없는데 그 세금이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제도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 중 신고납부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찾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납부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신고납부제도 세목을 고르면 안 되고 그냥 뭐 골라야 돼?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뺀 나머지는 다 신고납부제도 세목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방세는 더 쉬워. 취득세, 등록매세 무슨 납부예요? 신고납부죠? 재산세는 보통 고지서에 납부는 알았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확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 확정되는 게 있었다 그랬죠? 아까 뭐였어요? 자동 확정되는 거. 인지세. 인지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성립하자마자 확정되고 바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금이 인지세가 있고. 아셨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소득 언제 성립했었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럼 늘 그걸 농협 본점이 언제까지 갖고 있게 할 거야? 빨리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세금 아니니까. 맞죠? 그러니까 소득금액과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바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바로 뺏어올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목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뭐? 인지세. 그다음에 원천징수, 특별징수하는 소득세. 수익금액과 동시에 성립과 동시에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네? 이렇게 아셨죠? 좀 쉬었다가 납세 의무 소멸부터 할게요.